다음 연자는 셀리버리 세라퓨틱스의 조대웅 박사님이십니다. 조대웅 박사님은 한양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반더빌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같은 대학에서 포스닥토럴 펠로우십으로 연구를 하셨고요. 현재는 셀리버리 세라퓨틱스의 CEO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뉴로사이언스 분야인데 특히 이제 그 BBB 페네트레이션과 관련한 드럭 딜리버리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셔서 뭐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네이처 메디신,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BBB 투과성 파킨 융합 제조합 단백질인 ICP 파킨의 그 세포 보호 기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셀리버리라고 하는 이름은 셀과 딜리버리의 합성어예요. 예, 셀에다가 무엇을 딜리버리 한다 하는 컨셉으로 만든 회사고요. 예, 오늘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타겟 인디케이션은 파킨슨병, 퇴행성 뇌질환 중에 이제 두 번째죠. 그리고 어떤 것을 세포 내에 뇌신경세포겠죠. 넣어서 치료를 하겠냐 하면 카고가 파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E3 유비퀴틴 라이게이즈죠. 그래서 제목이 반입니다.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읽겠습니다. Intracellular Delivery of ICP Pakin in Brain Rescue Neuron. 30살 넘어서 유학가 같고 발음이 좀 구려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 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기술을 논문에 냈을 때는 2000년, 2001년 그때는 네이처에서 미스테리오스 테크놀로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알죠. 지금 학부생들도 다 알아요. CPP, 셀 페네트레이팅 펩타이드. 그 기술인데요. 이제 이게 제가 2000년도에 만든 슬라이드예요.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첫 번째는 스몰 몰레큘, 신데틱 컴파운드 같은 걸로 약효는 좋은데 독성이 없는 컴파운드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작아요. 분자량이 작아서 먹거나 주사 맞으면은 온몸에 퍼지죠. 혈관을 통해서 그리고 혈관을 벗어나서 조직으로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단위세포 안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보통 500달톤 이하. 그래서 세포 투과성이 있는 거예요. 셀 퍼미어빌리티, 티슈 디스트리뷰션도 되고. 또 한 가지 카테고리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제조합 단백질, 치료용 항체, 여러 가지 핵산, siRNA,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라이보자임 아직도 많이 해요. 이런 분자량이 무지하게 큰 거죠. 이것들을 주사 맞는다고 하면은 온몸에 퍼질까요? 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블러드 스트림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블러드 셀, 엔도셀리알 셀 서피스에 있는 타겟만 건드리는 거죠. 근데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드럭 타겟은 95% 이상 세포 안에 존재해요. 세포 밖에는 딱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거죠. 라이간드와 결합하는 리셉터. 근데 이러한 드럭 타겟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항체 같은 거 15만 달톤인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게. 근데 정확한 기전 특이적으로 양리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바이오메디컬 펑셔널리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두 가지의 특성, 예를 들어서 제조합 단백질, 뭐 6만, 7만 달톤, 15만 달톤 하는 안티바디가 혈류를 벗어나서 조직으로 들어가고 조직을 형성하는 단위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또는 핵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게 세포 투과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선 카고의 앞에 전동차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를 이제 지금은 다 아는 셀 페네트레이팅 펩타이드라고 해요. 펩타이드 기반 딜리버리 시스템이죠.
그걸 가능케 하는 기술을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양리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 TSDT, Therapeutic Molecule Systemic Delivery Technology. 이렇게.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용수철처럼 휘어서 45도 각도로 해서 알파 헬리칼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하이드로포빅이고, 근데 뭐 굉장히 복잡한 그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시퀀스 허멀러지는 없고, 그래서 카고를 갖고 이중 지질막 구조와 만나면은 다이렉트 페네트레이션으로 바이 다이렉셔널하게 들어가서 나오고 같은 메커니즘으로. 일단 들어가서 끄시면은 안 돼요. 그거는. 예. 캣사이오닉스 PP, 탓 아시잖아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엔도사이토시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단세포 생물도 아닌데 들어갔다 나왔다 시스템ik 딜리버리가 돼야지 약물을 만들죠.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CPP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파킨슨병 치료제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2세대 하이드로포빅 CPP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MTD라고 불러요. 저희는 CPP라고 안 부르고, 예, 마크로몰레큘 트랜스덕션 도메인, 거대 분자 전송 도메인 뭐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에 MTD로. 그래서 이제 파킨을 붙여서 해봤더니 좀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POC 정도로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예. 그 다음에 훨씬 좋은 걸 만들어 갖고, 그래서 앞에 A를 붙였어요. AMTD, 어드밴스드 해갖고. 그래서 이것을 파킨 단백질, 카고가 파킨이고, 앞쪽에 붙여서, 그리고, 이제 스테빌리티, 솔루빌리티를 주기 위해서 솔루블라이제이션 도메인을 이렇게 융합을 한 제조합 단백질로, 앞에 거보다 훨씬, MOA를 많이 팠죠. 이게 기전이 뭔가, 어디 가면 자꾸만 한약이라고 그래요. 기전도 모른다고 그래갖고, 예, 기전을 좀 많이 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은, 인디케이션은 파킨슨병, 그리고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백질을 찾아보니까 파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고는 파킨,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 유비키티네이션을 시켜주는 엔자임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 기술에 접목해서 그러면은 플라스마 멤브레인을 바이 다이렉셔널하게 트랜스퍼하고 셀 투 셀 트랜스퍼가 되니 인비보에서도 먹힐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내 장벽을 투과하지 않을까라고 하이파시스를 정해놓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제해서 세포 투과성 보고, 그리고 이제 빨간 거는 뉴로날 셀 마커예요. 그러니까 뉴로날 셀에도 잘 들어가더라. 그래서 꼬리 정맥 주사로 주고, 예, 시간대별로 다 해서 LCMS로 이제 추적한 거죠. 정말 브레인에 가냐, BP 레이쇼 많이 물어보잖아요. 몇 프로 가냐, 예, 방광기가 얼마냐. 방광기는 꽤 길어요. 30.5시간. 방사능으로 레이블에 갖고 추적했더니, 그리고 시그니처 펩타이드가 이렇게 0.5시간, 1시간, 24시간까지 이제 잡혀요. 그러니까 브레인에 들어가는 거죠. 갈아서 보니까 잘 들어가고, 잘라서 보니까 파란 거는, 예, 저희 단백질이고, 이제 조직을 잘라서 보니까 빨간 거는 뉴런인데 뉴런 안에도 위치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그래서 셀 퍼미업을 하고 블러드 BBB 페네트레이팅 제조합 단백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MOA1, 파킨슨병이 생기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이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니 ATP를 생성하지 못하고, 그러니 도파민을 생성하는 사이클이 스톱되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면은 마이토콘드리아를 제거해서 재생산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팠어요. 그래서 ICP 파킨, 앞에가 뭐냐 하면은 improved. 그래서 improved cell permeable 파킨이라고 하는 제조합 단백질이 BBB를 투과해서 세포, 그러니까 브레인 티슈로 들어가고, 브레인을 구성하는 여러 뉴로날 셀, 뉴론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서 디스펑셔널 마이토콘드리아의 셀 서피스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유비퀴티네이션 시켜서 이 녀석을 제거하고, 앞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페리스도 제거해서 이것이 제거되면은 바이오제네시스 관련 단백질이 왕창 올라가서 새로운 마이토콘드리아가 생성되니 ATP도 제대로 만들고 인액티베이션 됐던 도파미너직 뉴로널 셀이 죽은 건 못 살려요. 예, 그거는 못 하는 거죠. 인액티베이션 돼갖고 제 기능을 못하고 죽어가는 도파미너직 뉴로널 셀을 재생, 리액티베이션 해서 치료 효과를 보자 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였고요. 이건 근데 사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정말 유비퀴티네이션 시키냐? 앞쪽에서 보면은 마이토콘드리아 표면에 굉장히 서브스트레이트가 많은데, 뭐 미로1, 2, 뭐 MF1 이거 다 아시는 단백질이잖아요. 이런 거 다 폴리 유비퀴티네이션 시키고, 그러니 마이토파지가 유도되는 거죠. 여기는 빨간 거는 마이토파지 마커고, 그린은 라이소좀을 해갖고 둘러 쌓여갖고 디스펑셔널 마이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거죠. 그럼 제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페리스도 이렇게 유비퀴티네이션 시키니 이러한 바이오제네시스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이 왕창 오버 익스프레션 되고, 그러니 새로운 마이토콘드리아가 생성돼서 ATP가 정상화되더라 하는 게 MOA1입니다. 그래서 POC1,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갖고 이제 6-하이드록시도파 PD-렌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링 된 녀석들을 이렇게 보니, 그러니까 왼쪽 라이트, 오른쪽 뇌에다가 이제 이 뉴로톡신을 주사하면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가 다 이제 셧다운 되는 거죠. 그럼 도파민 못 만들고, 근데 회복되는 거죠. 5, 15, 30mg per kg으로 주면은 5나 15는 별론데 30에서 이제 완전 회복되고, 이걸 누르라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자, 이 녀석이 PD 모델 된 녀석이고, 아이시파킨을 5, 15, 30으로 IV로 주면은 안 움직이네. 94%까지 행동 능력이 모터 펑션이 회복되더라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우스 모델, 6-하이드록시도파 PD 마우스 모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이 다시 회복되니 91%까지 회복되고, 도파민을 생합성하는 패스웨이의 레일 리미팅 엔자임인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원상 회복, 이게 완전히 이제 다 네거티브 됐다가 원상 회복되고, 뭐 이런 거에서 71%까지 모터 펑션이 회복됐습니다. 자, MOA2. 근데 디스펑셔널 마이토콘드리아만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브레인 디지즈가 나쁜 단백질의 침착과 연관이 있잖아요. 타우, 탱글, 베타 아밀로이드, 플렉, 알파 시누클레인, 필라멘트, 다른 질병도 많은 단백질의 침착, 끈적끈적한 코딱지 같은 이러한 단백질의 침착으로 인해서 세포가 아파하고 인액티베이션 되고 결국 죽고, 그러다 보면 개체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혹시 제거할 수 없을까? 아시피파킨이 BBB를 투과해서 뇌 조직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대부분의 나쁜 프로틴 어그레게이트는 세포 내에서 생성돼서 무슨 이유로 해서 퇴행성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세포 내에서 공장처럼 팩토리처럼 펑펑 만들어 갖고 세포 밖으로 자꾸 뿜어내요. 세포 밖으로 뿜어내고, 그러니까 트랜스미스블 하죠. 점점 데미지를 입는 브레인 조직도 넓어지고, 그러면 점점 이제 상태가 심해지는 거죠. 안티바디 같은 걸로 혹시 BBB를 투과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세포 밖에 나와 있는 녀석만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뉴로널 셀 안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뉴로널 셀에서 계속 펑펑 만들어내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제거하는 속도보다 만들어내는 속도가 높아가면은 약물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데이터가 그런 거를 받쳐주느냐. 그렇게 해서 뉴로널 셀 안으로 들어가서 이 파킨슨병을 그 대표하는 헐마크는 레위바디인데 알파시누클레인 플러스 알파의 다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들의 유비퀴티네이션을 시키고 그렇게 표식되어 있는 레위바디, 알파시누클레인, 알파시누클레인 필라멘토스 또는 올리고모릭 이런 것들은 오토파지와 프로테오존 시스템에 의해서 차핑돼서 없어지면은 다시 리액티베이션 되고 마이토콘드리아도 이거 제거되고 새로 생성되고 하면은 퍼펙트한 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거해요. 올리고모릭 알파시누클레인 제거하고 필라멘토스 알파시누클레인 제거하고 토탈 알파시누클레인도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보면 뭐 90%, 뭐 78% 이렇게 제거하고 예, 유로톡신을 주면은 알파시누클레인이 확 올라갈 수 있게 만든 셀에서 여기 이제 빨간 게 알파시누클레인이 확 올라간 건데요. 그래서 아이시파킨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도스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것을 이제 웨스턴으로 보면은 이렇게 제거하더라 하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POC는 AAV 그 아데노 바이러스 어소시레이트 바이러스의 알파시누클레인 와일드 타입 그리고 뮤탄트 타입 두 가지 다 해봤는데요. PD 마우스 모델로 보면은 폴 테스트에서는 72% 회복하고 다시 브레인 뜯어봐서 라이트에 인젝션 했으니까 이제 줄어들죠. 그런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TH 회복하고 필라멘토스 알파시누클레인으로 염색하면은 여기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보이죠. 많이 침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아이시파킨을 치면은 많이 줄어요. 76% 줄고 TH 익스프레션은 63% 올라가고 알파시누클레인 익스프레션은 왕창 내려가고. 저는 이 데이터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브레인을 잘라갖고 필라멘토스 알파시누클레인을 염색하고 세린 129번 포스포리레이션 된 알파시누클레인을 염색하면 거의 매치가 돼요. 아시피파킨을 치면 다 없어지고 그걸 갈아서 정말 알파시누클레인이 다 없어졌냐 보면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컨클루전을 내야 되는데 페이퍼를 쓰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PD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년 이걸 해보니까 디지즈 메커니즘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 PD 약물을 개발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애니멀 모델이 우리의 그 스포라딕 PD를 이렇게 리프레젠팅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니네가 사용한 애니멀 모델이 정말 PD 모델일까? 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이제 완전히 제 생각인데요. 환자가 이제 병원에 와서 당신은 안타깝지만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는 시점, 그 시점에 무슨 약물을 먹으면은 약물을 처치받으면은 치료될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은 병원에 이미 오는 환자는 뇌 조직의 70, 80%가 이미 데미지 먹어갖고 나머지 20, 30%만 갖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인액티베이션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 신테시스 메커니즘이 다 셧다운 되고 점점 악화되는 거죠. 이미 죽은 건 못 살리니 혹시 20, 30%의 살아있는 뉴런을 리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으면 치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저의 결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읽을게요. PD may not be as irreversible as often assumed. 그러니까 진짜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거를 정말 회복 불능하고 치료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도 그렇고. 근데 아까 다시 회복되는 게 보였어요. 운동성 뭐 이런 거 회복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죽은 건 못 살리지만 죽어가는 거, 인액티베이션 된 거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살릴 수 있다. 그러니 therapeutic intervention after the onset of motor symptom, 약물로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알츠하이머, 그 파킨슨 병은 알파 시누클레인인데 그럼 알츠하이머도 혹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타우 탱글, 베타 아밀로이드 플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근데 이거는 한지 얼마 안 돼 갖고요.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거해요. 86%가 나왔고 뜯어보니까 그 침착되어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좀 적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코그니티브 펑션을 보니 회복되는 게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이게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로 브레인에다가 딜리버리 하는 건데 이거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갖고 이거가 제거되고 코그니티브 펑션이 되살아나는 건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냥 파킨슨병 일학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조합 단백질을 그것도 엔자임을 대량으로 펑펑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겨우 만드는 데 성공했고요. 카나다에서 여기는 PD만 하는 데에서 이피카시하고 브레인 PK, BP 레이쇼 그리고 브레인에 얼마 몇 퍼센트 뭐 딜리버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영국 커방스에서 4월 말에 분석 끝나고요. 독성, 안전성은 미국 커방스에서 진행이 하고요. 포뮬레이션과 필피니시는 미국 있는 CRO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랑. 이거를 본 글로벌 탑 10 회사는 뭐 임프레시브하다. 오케이. 비즈니스 디스커션 해보자.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한 80등 하는 우리나라 1등, 80등이 작진 않아요. 우리나라 1등이 세계 한 120 정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PD만 해요. PD 약만. 엘도파 같은 거. 임프레시브하다. 그리고 63kD짜리 단백질이 BBB를 통과한다는 게 처음 본다. 라이센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사람들하고 저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에 아직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혹시 질문 플로어에서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지금 이 ICP 딜리버리 시스템이 특정한 셀, 뭐 뉴런이면 뉴런 그런 식의 어떤 선택성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셀에 다 시스테믹 딜리버리 하는 건데요. 야,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머리에만 가야 되는데 무슨 발가락도 가고, 그런 타겟팅 되는 기술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전동차 셀 페네트레이팅 펩타이드는 세포막만 투과해요. 모든 기능은 카고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카고가 지금 여기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잖아요.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 대로 가는 거죠.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축적이 되고. 근데 이 환자는 서브스트레이트가 브레인이에요. 그럼 브레인에 축적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아스피린도 먹으면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스테믹 딜리버리 되다가 서브스트레이트가 존재하는 장기, 조직, 세포에 축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00이면 100 다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어우 정말 그러냐고. 집에 가서는 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